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비뇨의학과 의사로 일해온 김지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남성분들의 큰 고민이자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발기부전 치료제가 더 이상 예전처럼 듣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발기 문제로 병원을 찾으시면 의사들은 비아그라나 시알리스와 같은 잘 알려진 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약만으로도 반응이 크게 좋아지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며 큰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적지 않은 분들은 약효를 경험한 뒤 점점 더 사용 빈도와 용량을 늘려가는 경향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놀랍게도 약이 예전처럼 듣지 않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25mg에서 50mg, 다시 100mg, 심지어 그 이상의 고용량으로 늘려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이 전혀 듣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깊은 충격과 함께 큰 혼란을 느끼시게 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약에 내성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내성이 아니라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항생제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세균을 죽이다 보면 세균은 점차 약에 적응하고 변이해서 나중에는 약이 전혀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성입니다. 한번 세균이 내성을 가지게 되면 그 항생제는 영원히 쓸모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발기부전 치료제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줄 뿐 발기부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물리적 환경이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 약의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 상태와 몸의 내부 환경이 개선되면 놀랍게도 약효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저항성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며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회복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여러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는 방법까지 함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고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상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발기부전 치료제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발기가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성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이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신경은 혈관벽을 자극하여 산화질소라는 중요한 물질을 방출합니다. 산화질소는 다시 CGMP, 사이클릭 구아노신 1인산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키는데 바로 이 CGMP가 음경혈관을 확장시켜 발기가 이루어지게 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발기부전 치료제는 어디에 작용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성관계가 끝난 후에는 우리 몸이 다시 혈관을 수축시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 PDO,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 -5 라는 효소가 나타나 CGMP의 작용을 빠르게 분해하고 없애줍니다. PDEO는 마치 몸 안의 청소부처럼 작용하여 발기를 해소하고 몸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바로 이 PDEO의 적재제입니다. 즉, PDEO의 활동을 방해하여 CGMP가 몸 안에 더 오래 남아있도록 함으로써 혈관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발기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PDEO가 이미 효과적으로 차단되었는데도 발기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 우리 몸 안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해결해야 할 핵심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가 점차 효과를 잃는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원인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혈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벽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약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면 약을 써도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지 않아 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뇌에서 성기로 전달되는 신호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원래 뇌는 성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적절한 신호를 내려보내 혈관의 변화를 조절해야 하는데 성신경 기능이 약해져 이러한 반응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신경성 성기능 저하로 인한 반응 장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보면 20대, 30대, 40대, 심지어 50대 초반까지는 혈관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혈관이 크게 손상되려면 보통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10년 이상 지속되었거나 장기간에 걸쳐 심하게 흡연해온 경우 등이 많습니다. 게다가 건강했던 혈관이 갑자기 급격히 망가지는 일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혈관 자체보다는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왜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약해지는 걸까요? 이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뇌 속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도가 줄어드는 데에는 크게 4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장애, 나이에 따른 호르몬 변화, 지나친 사정,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원인은 바로 지나친 사정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많은 환자분들의 공통점은 과도하게 잦은 사정으로 인해 몸이 극도로 지치고 피곤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20대, 30대 시절과 같은 빈도로 성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몸에는 분명히 무리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 동양의학에서는 정기가 고갈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곧 몸이 더 이상 반응할 힘이 없는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억지로 사용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다시 사정을 통해 에너지를 계속 소모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신경 활동은 주로 뇌의 변연계와 간뇌에서 일어납니다. 이 두 뇌 부위는 호흡, 심장 박동, 체온 조절, 생식 활동, 그리고 감정 등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담당합니다. 이 모든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생존입니다. 즉, 생식 활동에 너무 많은 신경 에너지가 소모되면 뇌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존 기능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자연스러운 브레이크 같은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몸의 경고를 무시하고 억지로 약을 계속 사용해 관계를 가지면 매번 전기와 신경 전달 물질이 더 소모됩니다. 그 결과 신경 피로가 점점 심해지고 몸은 약에 저항하며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작물 저항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작물 저항 현상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약물 저항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면 약에 대한 반응 또한 서서히 되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몸이 사정을 억제하고 발기력을 낮추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몸의 건강이 회복되고 사정이 더 이상 몸에 해롭지 않은 수준으로 조절되면 성적 반응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입니다. 심지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본래의 능력을 되찾아 정상적인 성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의외로 20대 후반의 젊은 분들조차 약을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해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종종 음경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치료나 더 심한 경우에는 보형물 삽입 수술까지 권유받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의 치료 절차는 상당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처방하고 약이 효과가 없으면 주사요법을 권유하며 주사마저 실패하면 보형물 삽입 수술을 권하는 것이 마치 치료 지침의 ABC와도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지방에서 올라오신 63세 남성분의 사례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약이 더 이상 듣지 않자 그분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억지로 발기를 유도하기 위해 음경에 직접 약물을 주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병원 의사조차 왜 이런 거죠? 라며 놀라워했고 결국 이 경우는 보형물 수술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극도의 혼란과 좌절감 속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12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 서로 잘 맞아 함께 살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발기력이 약해지고 유지하기 힘들어지자 여자친구에게 말하기 민망해 몰래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 안심했고 덕분에 꾸준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모르게 약을 남용하면서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약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심지어 일주일에 4~5번씩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은 점점 듣지 않게 되었고 어느 날에는 약을 먹어도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충격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놀라고 불안해진 그는 병원을 찾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절망적인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분은 서울에 있는 저를 찾아오셨고 첫마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나 감당하기 힘든 도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올바르게 조절하는 방법만 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물 저항을 극복하고 본래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회복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일정 기간 동안 성생활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결코 이유 없이 발기력이 떨어지거나 약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은 몸이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사정하지 마라. 이제는 휴식과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만약 이 중요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이어가며 계속 사정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쓰거나 어떤 다른 치료 방법을 시도해도 개선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스스로 절제하는 것은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다행히도 자연은 우리에게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성신경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약초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의학과 한국 전통의학에는 인삼, 녹용, 음양곽, 파극천 등 오랜 세월 그 효과가 검증된 귀한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초들은 신장을 보호하고 기력을 보충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남성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서양의학의 약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에서도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재생을 조절하고 촉진하는 보조적인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재료를 필요로 하며 그 재료는 다름 아닌 우리가 매일 먹는 금식에서 옵니다. 따라서 식단은 우리 몸의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약에만 의존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영양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대부분 탄수화물, 즉 전분과 당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밥, 빵, 국수, 면, 감자, 과자, 탄산음료 등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 음식을 자주 먹죠. 하지만 회복 과정에서는 이러한 탄수화물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밥, 면, 빵, 감자, 그리고 단 음식들을 줄이는 대신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좋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소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그리고 연어와 고등어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바다 생선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남성 호르몬을 형성하고 뇌 기능 및 남성성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재생시키는 핵심적인 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근본적인 노력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 나이가 많거나 증상이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3개월 정도면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남성이 사정을 할 때 배출되는 정자는 약 72일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부고환을 거쳐 성숙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제야 비로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올바른 식단으로 몸을 변화시키면 우리 몸이 건강한 정자와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을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최소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몸 안에 건강한 정자가 풍부해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성욕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 욕구는 약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진짜 건강에서 저절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때의 성적 반응은 자연스럽고 확실하며 오랫동안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발기부전 약을 사용해 오셨고 지금은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더라도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복의 진정한 열쇠는 약의 용량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발기부전의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 몸을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절제, 올바른 영양 섭취, 자연 약초의 현명한 활용,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의 단단한 토대를 다시 세운다면 여러분의 발기력과 성욕은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변화시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남성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다른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물 저항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몇 가지 뚜렷한 증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의 약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점차 용량을 늘려야만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약을 복용하면 발기가 단단하게 잘 되고 오랫동안 유지되었지만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발기력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고 단단함도 부족하며 관계 중간에 쉽게 꺾이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약효 지속 시간도 현저히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약을 한 번 복용하면 몇 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었는데 나중에는 짧은 시간 동안만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을 먹으면 15분 정도 충분히 유지되던 것이 이제는 5분에서 7분밖에 안 되고 발기 강도도 60에서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한 약물 저항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임의로 약의 용량을 늘리지 마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회복 방법을 적용하여 몸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약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약물 저항을 겪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오랫동안 사용하더라도 그 효과를 꾸준히 유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약을 정말 드물게 꼭 필요할 때만 현명하게 사용하고 남용하지 않으며 동시에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철저히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만나본 대부분의 경우, 특히 매주 혹은 매일 약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분들은 조만간 약물 저항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물 저항은 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약을 사용하는 우리의 방식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질문은 약물 저항을 예방할 수 있나요? 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약물 저항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약을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 예를 들어 특별히 중요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강관리, 즉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야말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약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항이 생기지 않는 발기부전 약도 있나요? 현재 시판되는 모든 발기부전 치료제는 동일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즉, PDE5 효소를 억제하여 CGMP의 작용을 유지시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저항이 전혀 생기지 않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약효의 지속 시간이 길거나 짧거나 또는 약효의 강도가 강하거나 약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약으로 바꾼다 해도 만약 약을 남용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 또다시 약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받는 또 다른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약물 저항이 더 많이 생기나요? 입니다. 사실 나이 그 자체는 간접적인 요인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대사 이상과 같은 기저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질환들이 우리 몸의 혈관, 신경, 호르몬 기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약물 저항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전반적인 체력 저하와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뇨병이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기저질환이 없다면 나이가 많더라도 약은 여전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나이가 많을수록 약의 부작용에 더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임의로 용량을 늘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양의학과 한약 또는 건강보조제를 함께 병행해도 되나요? 이것 또한 매우 흔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가능하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입니다. 일부 약초나 건강보조제는 남성 호르몬 회복, 혈액순환 개선, 성신경 강화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병행한다면 발기부전 약의 효과를 보완해 주어 약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도록 돕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초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임의로 병행할 경우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심혈관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병행하시든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나 한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답변드린 질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그리고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발기부전 약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줄 마법 또한 아닙니다. 올바른 시기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지켜나간다면 약은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약을 매일같이 습관처럼 의존하여 사용한다면 결국 우리 몸은 반발하고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약이 예전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그것은 결코 용량을 늘리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제는 멈추고 쉬면서 근본적으로 몸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몸의 간절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설령 약물 저항을 이미 겪으셨다 하더라도 본래의 강하고 건강한 능력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발기력을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성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발기부전 약에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발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적인 방법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만약 약을 사용해야 한다면
절대로 임의로 용량을 늘리거나 습관적으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약에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황금 같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일정 기간 사용하다 보면 약만 먹으면 된다거나 약 없이는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리적 의존이야말로 여러분의 성건강을 점차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보조수단일 뿐 몸이 약해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차 엔진이 낡고 엔진 오일이 바닥났으며 내부 부품이 마모되었는데 단지 더 많은 연료를 억지로 넣어 속도를 내려고 한다면 그 차는 머지않아 완전히 고장나고 말 것입니다. 남성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약으로 억지 발기를 만들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한다면 결국 남아있는 체력과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약도 전혀 듣지 않게 되고 몸은 극도로 지쳐버리며 먹을수록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셨지만 더 오랫동안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심에 점점 더 자주 복용하게 됩니다. 약효가 점차 떨어지면 스스로 용량을 늘리고 그 결과 처음에는 강해진 것 같지만 결국 전신 건강이 쇠약해지고 성신경은 지쳐 반응이 줄어들며 마지막에는 약도 전혀 효과가 없어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제야 깊은 불안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시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발기부전 약은 결코 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도 아닙니다. 약은 정말 필요한 순간, 예를 들어 특별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할 때만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을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고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약을 전혀 쓰지 않고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을 근본부터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성욕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고 혈관이 원활하게 작동하며 성신경이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본래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인 발기 건강을 위해 자연적인 방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점점 줄어들고 혈관은 탄력을 잃으며 성신경도 예전만큼 예민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체념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생활 습관과 현명한 관리를 통해 성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60세, 7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를 얼마든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인 방법은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돌바른 식습관입니다. 흰쌀밥, 면류, 과자, 탄산음료 등에 함유된 과도한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는 줄이고 대신 생선, 살코기, 달걀, 견과류, 신선한 채소, 그리고 당분이 적은 과일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이러한 식단은 단순히 남성 호르몬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 혈압 조절, 혈당 안정까지 개선해주며 이 모든 요소들이 발기력과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적인 방법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수면을 가볍게 여기고 밤늦게까지 깨어있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거나 혹은 잠을 자더라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오직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남성의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활발하게 생산해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어떤 발기부전 약으로도 이 부족함을 완벽하게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선수처럼 무겁게 훈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요가, 수영 등 부담 없는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동시에 우리 몸의 자연적인 호르몬 분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켜본 많은 남성분들이 몇 달간 꾸준히 운동을 한 후에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발기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은 모두 성기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뇌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성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혈관과 성신경으로 보내는 중요한 신호가 끊기거나 약해져 발기가 어렵거나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긴장을 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통하며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균형을 지키는 것이 영양이나 약물 치료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발기력 회복을 위한 자연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약을 사용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발기력을 즉시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날이나 특별한 이벤트를 앞두고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 안전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임의로 용량을 늘려서는 안 되며 둘째,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복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의 용량은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와 신체 반응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량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지라고 잘못 생각하여 임의로 두세 배를 늘려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큰 잘못입니다. 고용량의 약물은 심혈관, 혈압, 신경계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과다 복용 후 부정맥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실려오거나 입원한 환자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발기부전 치료제는 비타민처럼 매일 복용하도록 설계된 약이 아닙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우리 몸은 점차 약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자연스러운 성적 반응 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약을 생명줄이 아니라 현명하게 활용하는 보조도구로 생각해야 합니다. 올바른 시기와 방법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고 성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제가 강조하는 자연적인 방법들로 건강에 튼튼한 기초를 끊임없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두 남성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극명한 차이를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올해 65세로 한때는 성생활에 있어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 전부터 발기가 예전 같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발기부전 약을 처방받았고 처음에는 눈에 띄는 효과 덕분에 일시적으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약에만 의존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근본적인 건강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규칙적인 식사와 음주를 즐기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우선시했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주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을 고치지 않았죠. 결국 6개월 후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약이 더 이상 예전처럼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용량을 늘려 어떻게든 효과를 보려 했지만 약효는 점점 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약을 복용해도 발기가 충분히 되지 않아 성관계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잦아졌습니다. 그는 극심한 당황스러움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력감과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내에게조차 솔직히 말하지 못했고 다른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깊은 고통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열등감이 자리 잡았고 자신이 급격히 늙어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멀어지고 삶의 활력과 즐거움도 사라져버렸죠.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듯 남성으로서의 본능이 흔들리면 마음 전체가 불안해지는 법입니다. 김 씨는 점점 우울해지고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서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올해 68세인 최 씨는 김 씨보다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 씨는 7년 전 발기부전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약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저의 조언을 받아들여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빠르게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고 식단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흰쌀밥과 과자 섭취를 줄이고 대신 생선, 신선한 채소, 견과류, 달걀, 그리고 양질의 살코기를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술은 과감히 줄였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으며 독서와 음악 감상을 통해 마음을 편안히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최 씨의 건강은 점차 놀랍도록 회복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약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필요할 때는 아주 소량만 사용했고 어떤 날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몸이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반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늘 활력이 넘치고 정신은 맑았으며 부부 생활 또한 행복했습니다. 그는 70세에 가까워진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감 넘치고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으며 나는 여전히 진정한 남자다라는 자부심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 씨와 최 씨의 사례를 나란히 비교해보면 우리는 극명하고도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65세의 나이에 약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다 점차 남성으로서의 능력을 잃고 고통과 자책감 속에 살아가는 남자. 다른 한쪽은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현명하게 병행하여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인생을 온전히 즐기는 남자. 여러분, 이 두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깊은 교훈입니다. 나이는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약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한다면 김 씨처럼 점점 더 약해지고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해하고 건강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한다면 60세, 70세가 넘어서도 최 씨처럼 여전히 강하고 활기차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를 통해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발기부전 약은 어디까지나 질시적인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오직 그것에만 의지한다면 조만간 우리 몸은 저항하게 되고 약효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과 절제,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운동, 그리고 자연 약재의 현명한 도움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나이가 60세, 70세가 넘었더라도 충분히 활력을 되찾고 남성으로서의 본능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방금 보셨던 최 씨처럼 건강할 뿐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며 자신감 넘치는 삶을 평생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남성이 평생 지키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에 공감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이 중요한 정보를 친구들과 주변 남성분들에게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남성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릴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